삼성그룹의 거대한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한계에 굴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거인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는 400조 원의 거대한 제국과 함께 미래라는 이름의 더 무거운 왕관이 올려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고인은 한계에 굴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가능성을 키워 오늘의 삼성을 일궈냈습니다. 이제는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 이 말 속에는 존경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비장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그에게 영광의 훈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여정의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내일도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세상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경쟁자들은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영역에서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합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규칙이 파괴되고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는 거대한 전환기. 그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는 한 현장을 방문한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들과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에 선 리더가 느끼는 고독과 위기감의 실체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 무너진 공급망, 포스트 코로나의 불확실성. 그의 눈에는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쓰나미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미래 세상과 산업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면서 우리의 생존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도태됩니다. 이 말은 임직원을 향한 질책 이전에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서늘한 채찍질입니다. 추격자를 따돌리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해야만 하는 시대. 안전한 길만 가야 할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피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뒤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를 헤치고 나아갈 단 하나의 나침반은 무엇인가? 수많은 고민 끝에 이재용 회장은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거대한 전환기,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본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 하나의 단어에 달려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의 혼돈과 불확실성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같습니다. 기술, 그리고 또 기술. 이것이 바로 그가 제시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존의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기존의 기술을 개선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 중시라는 선대의 전통을 잇는 것을 넘어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창조하는 최초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제의 기술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없던 여러분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말처럼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면 당신의 생존 역시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당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는 기술의 속도가 곧 생존의 속도임을 강조합니다. 남들이 만든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통신과 백신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6G에도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라면 목숨을 걸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영토를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인식의 본질입니다. 위기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에게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세상의 엔진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작은 반도체에 인류 사회 공헌이라는 꿈이 담길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맙시다.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거대한 비전. 이것이 바로 기술 경영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술은 단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기술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과 문화입니다. 그는 기술 전쟁의 본질이 곧 인재 전쟁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 명 이하인 반면 중국은 대졸자가 50만 명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이 탐낼 만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고민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리더의 통찰입니다. 인재가 없으면 기술도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확실한 시대에 리더가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주저없이 이것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와 마음껏 뛰놀게 만드는 것. 국적, 학벌, 성별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기술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삼성의 새로운 핵심 경쟁력입니다. 인재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성입니다. 같은 배경,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만 조직을 구성하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전문성,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권한 위임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일일이 보고받고 승인하는 방식으로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실패에 대한 관용입니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처음부터 성공이 확실한 일이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개선에 불과합니다. 실패를 처벌하는 문화에서는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과거의 수직적인 문화를 넘어 직원 한 명 한 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디자인에 혼을 담아내자. 다시 한번 디자인 혁명을 이루자.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자. 그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신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전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난다. 위기를 딛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자. 이러한 믿음은 조직 전체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시장 조사를 하고 모든 리스크를 분석하고 100% 확실한 상황이 되면 그때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각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변화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완벽한 결정보다 빠른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빨리 수정하면 되지만 결정을 미루다가는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꾸준히 전진합니다. 이는 고집불통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란 무엇인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란 어떤 것일까요? 분기별 실적, 주가, 시장 점유율 같은 지표들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트렌드와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조사 보고서나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 자신도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하고 고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또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쟁사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고 전체적인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가치 창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리더십은 조직 내부를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웁시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뒤처지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살핍시다.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나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동행의 철학.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는 새로운 삼성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기업.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전략을 모두 알았습니다. 기술, 사람,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그 마음가짐을 단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수성하는 차원을 넘어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업가 정신. 400조 원 제국의 총수이지만 그는 매일 아침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시작하는 창업가의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모두 잊고 오늘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추격이나 뒤따라오는 기업과 격차 벌리기만으론 이 거대한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안주하려는 자신을 향한 무서운 경고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향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혁신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 벽을 넘읍시다. 벽을 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업가의 숙명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기업은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새롭게 창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성과를 지키는데 급급합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합시다. 남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미래의 문을 열고 그 기준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선언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숫자는 모르겠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때로는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담대한 전진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끝까지 해내는 끈기입니다. 당신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벽을 넘기 위해 당신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현재의 안락함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까? 당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미래에도 통용될 것입니까?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보완하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학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확장하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실행력을 기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면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당신은 당신 인생의 창업가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위기를 먼저 인식하고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십시오. 미래를 예측하려고만 하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는데 참여하십시오.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기회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내십시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또 다른 능력을 시장에 던지고 개발하고 또 개발하여 발전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한다는 각오로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